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코라이브의 강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네, 뜨겁게 달아올랐던 달라스 스타킹의 화려한 무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은 가수 이소라 씨의 제발을 부른 유광진 씨가 차지했는데요. 결선 진출자 12명의 실력들이 모두 뛰어나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각축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2011 달라스 스타킹 결선 대회 소식을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오후 7시 뉴코 아트홀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실 안에서 후회 없는 무대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출연자들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뜨겁게 응원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무대 개막을 기다렸습니다. 네, 본선이랑 예선은 보여드리고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대회는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랩 실력을 선보인 이동혁 군이 첫 무대를 장식하며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했던 이동건 군과 의기투합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이동혁 군은 지드래곤의 하이하이라는 곡으로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경연은 지난해에 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보였습니다. 담백한 목소리가 돋보였던 김범석 씨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윤재영 씨가 기독교 대중음악인 CCM 곡을 불렀고, 색깔 있는 음색을 지닌 정보호 씨와 세련된 무대를 연출한 성미정 씨 등이 발라드 곡을 선택했습니다. 팝송을 선택한 참가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가창력이 겸비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다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2명이 선택했습니다. 그레이스 안은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I Have Nothing을 열창했고, 김도연 씨는 자신만의 보이스 컬러로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예선전부터 결선까지 3번의 무대 모두에서 비욘세의 리슨을 열창한 김한나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자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무대에서 같은 곡을 부른 것은 본선 1위로 올라온 백주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백주희 씨는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인 Think of Me를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선과 본선에서 이들에게 집중됐던 뜨거운 호응은 결선 무대에서 뒤집혔습니다.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열정과 노력으로 결선 무대를 준비한 참가자들이 수상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대상의 영예를 얻은 유광진 씨의 최대 강점은 무대 위에서 보인 뛰어난 집중력입니다. 최근 김범수가 불러 화제가 된 제발을 완벽히 자신만의 노래로 구사한 유광진 씨는 예선과 본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심사위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우수상은 김영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성우의 서시를 부른 김영민 씨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대 매너와 기량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황하나 양의 무대는 이번 대회의 최고 화제가 됐습니다. 원더걸스의 버금가는 춤 실력을 선보인 황하나 양은 격한 안무에도 불구하고 음정 박자 하나 놓치지 않고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열창해 관객들의 환호와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2010년 달라스 스타킹 홍다경 양이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뉴스코리아가 음반으로 제작한 노터닝 백을 부르며 우정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는 70년대 서수남 씨와 함께 국민 듀오로 활약했던 하청일 씨, 아메리칸 아이돌 달라스 지역 예선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는 텍사스 위먼스 유니버시티의 이수정 성악교수, 그리고 뉴스코리아의 최윤주 편집국장이 담당했습니다. 2011 달라스 스타킹 대상의 영예를 얻은 유광진 씨에게는 $1,000의 상금과 트로피, 부상으로 자신의 노래가 수록된 기념 음반이 주어졌으며, 최우수상에게는 $500의 상금과 트로피, 우수상과 인기상에게는 각각 $300와 $200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문가분들한테 받은 상이라 더 뜻깊고, 아주 어릴 때 막 하고 싶은데 해서 그런 생겼던 어떤 그런 게 다 한 번에 오늘 풀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고 다니는 한인 남성의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지난 98년 12세 소녀를 성추행해 실형을 살고 나온 성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가게에 들어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설명을 듣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뒤이어 계산기에서 돈을 꺼내 건네줍니다. 이 영상은 한인 남성이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3월 25일자 뉴스코리아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한 한인 업소가 제보한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성은 신문 보도에서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구걸하지 않고 딱한 사정임을 강조하는 듯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낡은 자주색 차량을 탄 한국 사람이 타이어가 터졌다며 다급하게 돈을 요구해서 $20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문 보도가 나간 후 같은 일을 당한 한인들의 제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 남성이 지난 1998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적이 있는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 제공하고 있는 텍사스 공공안전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범인은 1966년생 정모 씨로 183cm 정도의 키에 몸무게 210파운드 정도의 체격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와 목격자들 대부분은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과 텍사스 공공안전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 씨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덴튼 최고의 축제인 재즈 앤 아트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해 5월 1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북텍사스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을 안미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덴튼 재즈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9일 UNT 내 최고의 재즈 밴드인 워너클락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덴튼 시청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퀘이커타운 공원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총 7개의 무대가 마련돼 재즈, 블루스, 레게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무대에서는 덴튼 하이스쿨 재즈밴드의 공연이 열려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공원 곳곳에 마련된 아트 전시장은 프로 작가들이 제작한 미술품부터 아마추어 학생들이 제작한 예술품까지 전시됐습니다. 덴튼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북텍사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덴튼 재즈 페스티벌은 예년과 달리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페스티벌을 찾은 가족들과 연인들은 재즈 공연도 즐기고 봄나들이도 만끽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덴튼 재즈 페스티벌은 연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 수와 아트 및 재즈 공연에 참가한 뮤지션도 2,500여 명이 넘는 텍사스 최대 규모의 재즈 축제입니다. 국제 청소년 찬송가 축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달라스 지역 예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입상한 16개 팀의 청소년들이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주에 몰두하는 연주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프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이들은 2011 국제 청소년 찬송가 축제를 앞두고 열린 달라스 지역 예선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입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달라스 지역에서는 킨더가든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총 49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16개 팀이 지난 4월 30일 유송교에서 그들만의 연주회를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 꿈나무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는 데 이 취지가 있고요. 결과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양로원에서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티븐 씨와 민지영, 이사벨라 마크햄과 브라이언 서군이 현악 사중주로 달라스 지역 예선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차지한 연주자들은 오는 5월 29일 뉴욕 케네디홀에서 연주회를 가지게 됩니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지역사회 한인들을 위해 의료검진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이 없어 제대로 진찰 한번 받지 못했던 많은 한인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승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에서 진행된 제1회 무료 건강박람회는 각박한 이민생활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주저했던 한인들에게 건강상담과 무료 진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이번 건강박람회는 내과, 치과, 안과, 척추신경과, 심장내과는 물론 재활과, 한방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서 건강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된 혈액검사는 높은 의료수가로 인해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료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이렇게 다 상담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많은 이런 기회가 매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인들에게 환한 웃음과 건강검진이란 2배의 기쁨을 가져다 준 제1회 중앙무료 건강박람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텍사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이 잘못 작동돼 달라스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달라스 전역에서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달라스 날씨는 구름만 가득했을 뿐 토네이도나 심한 폭풍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못된 사이렌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실제 토네이도가 왔을 때도 즉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매년 8월마다 텍사스주가 실시하는 텍스 할리데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텍사스주 세출위원회가 2012년 텍스 할리데이를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나면서 발생한 예산 삭감 조치의 일환입니다. 텍스 할리데이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텍사스주는 1억 1천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소매협회는 텍스 할리데이의 세금 면제 물품 외에도 다른 제품 소비가 함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미 행정부가 밝혔습니다. 9.11 테러를 지휘해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물들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종합 정리해드립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은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5분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미 해군 특수부대가 기습해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이후 줄곧 추적해왔으며 공격명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라덴의 시신은 서둘러 바다에 수장됐지만 시신 탈취 가능성을 우려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로 3,000명의 무고한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빈 라덴 사살로 마침내 1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빈 라덴만을 겨냥한 것일 뿐 이슬람권을 향한 전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한 미군 특수부대는 빈 라덴 외에 4명을 더 사살했습니다. 이 중 남성 3명은 빈 라덴의 급사 2명과 그의 아들 1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남성 전사가 인간 방패로 내세운 여성 1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빈 라덴의 자녀 6명과 아내 2명 등 가족 8명 그리고 측근 4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빈 라덴의 죽음에 전 세계가 테러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는 사살됐지만 오히려 새로운 테러의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미 핵무기를 동원한 보복 테러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빈 라덴 사망 소식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2주 만에 최저로 하락하고 있고 유가 민감도가 높은 항공과 여행주 등의 주가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신부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현대판 주인공 케이트 미들턴인데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결혼식 로얄 웨딩의 모습을 보도해드립니다. 영국 왕실 결혼의 전통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2번의 키스를 한 세기의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은 영국 왕족을 비롯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1,900명의 하객과 런던 거리를 가득 메운 100만여 군중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결혼은 세기의 결혼답게 전 세계 20억 명이 지켜봄으로써 단일 사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군기들의 축하 비행으로 결혼식을 마친 왕세손 부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떠나 버킹엄궁까지 이르는 약 15분 동안 열광하는 시민들의 환호에 감사를 보냈고 거리에 나온 수십만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부부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이번 결혼으로 영국이 전통과 문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로 전 세계에 각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인근에 영국 중세 도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16세기로 돌아가 기사들이 창검대기를 펼치고 르네상스 시대의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왁스아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색다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스카보로 르네상스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립니다. 스카보로 페스티벌은 1533년 헨리 8세가 치정하던 시대로 돌아가 35에이커 크기의 마을을 르네상스 분위기로 바꾸고 페스티벌을 즐기는 테마 축제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돼 매년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8주 동안 펼쳐지는 스카보로 축제는 2,000명 이상의 예술가와 공연가 그리고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성대한 축제입니다. 21개의 무대에서 200명의 스텝이 펼치는 중세문화 공연과 말을 탄 중세기사들이 하루 3번씩 매일 벌이는 창시합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장악합니다.
헨리 8세와 퀸 엠볼린으로 분장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스카보로 공연 아카데미 출신 연기자들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자신이 중세시대에 들어온 듯 착각을 합니다. 물론 방문객들도 저마다 중세 의상을 빌려 입고 이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카보로 축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수공예품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200개가 넘는 상점에서는 미 전역에서 제작된 수제 공예품이 판매되고 유리공예, 편자공, 양초 만들기, 구텐버그 인쇄, 무기 만들기 등 다양한 중세 공예 시범이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매년 20톤 이상의 대형 터키 다리 구이가 소비되는 이곳은 음식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파스타,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파이타 등 갖가지 음식이 넘쳐나고 맥주, 와인, 꿀주 등 다양한 음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 곳곳에 5개로 나뉘어진 푸드코트에서 지지고 볶는 음식 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번쩍이는 투구를 쓴 기사와 결혼식도 올릴 수 있는 이곳에서는 매년 20번 이상의 르네상스 스타일의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책에서만 보던 중세생활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보로 르네상스 페스티벌은 달라스 남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왁사치에서 열리며 이번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성형수술도 한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사회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추가 비용 없이 묵을 수 있는 숙소까지 마련된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형과 미용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2009년 5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중국과 대만, 홍콩인들이 다수였던 외국인 성형수술은 서양 여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서울 강남은 국제적인 성형 메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형 산업을 보는 시각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성형 산업으로 특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한국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아예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했고 논란이 됐던 모바일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 나이와 범위를 2년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거리두기, 재창당 등 위기의식을 담을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패배의 책임과 개편의 방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는 각 세력 간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홍준표 의원은 선거 패배 후 박근혜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고 친이계 일각에서는 여권 새 판짜기를 거론하는 등 당내 갑론을 박이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재하 씨가 전 남편 서태지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면서 물밑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팽배합니다. 이 밖에 간추린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서태지 씨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이재하 씨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서태지 측은 사실 무근이라 잘라 말했고 이재하 측은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성 시비로 한 달간 방영이 중지됐던 나는 가수다가 지난 주말 열창의 무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창력의 소유자인 임재범, BMK, 김현우 씨가 새 멤버로 합류해 기존의 가수들과 히트곡을 열창했으며 임재범 씨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면서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달간의 재정비 기간을 갖춘 나는 가수다는 앞으로 2차례의 경연 성적을 합산해 탈락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박재범의 첫 미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애플 아이튠즈에서 R&B 소울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캐나다, 덴마크, 일본 등 7개국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의 주요 음원 사이트 모두를 석권한 박재범의 새 앨범은 발매 5일 만에 초도 물량 5만 장이 모두 매진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범의 소속사 사이더스 HQ 측은 5만 장만 제작하기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 앨범을 7만 장으로 늘리고 이후로는 일반 패키지 앨범으로 판매할 방침입니다. 뉴스코리아 주최 달라스 스타킹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동안 달라스를 들뜨게 만들었던 스타킹의 대상은 유광진 씨에게 돌아갔고 참가했던 모든 이들은 추억을 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결선 무대의 전 과정은 저희 뉴스코리아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판에 조만간 편집돼서 올려질 계획입니다. 혹시 결선 당일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영상으로 그 현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코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5월 첫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